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지? 행복의 조건은 뭘까? 뭐라는 거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지.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그 이상의 무언가로 채워져야 한다고. 배가 불러야 행복하지. 참나. 뭐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지. 오늘 인문학에서 그 답을 찾아야겠어. 너도 같이 가. 난 공부가 싫다니까. 오늘 내가 행복이 뭔지 똑똑히 알려줄게. 가자, 빨리, 빨리 와. 아, 씨. 어서 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원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시나요? 또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쉬우면서도 잘 모르겠는 이 질문의 해답을 오늘은 인문학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박유섭 박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행복. 네. 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거든요. 네. 그 전에 이 행복에 대해 찾기 전에 박사님 행복하세요? 네, 저는 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 행복 만드는 거죠. 네. 저절로 솟아나는 건 아니죠. 네. 어때요? 수현 씨는 언제 주로 행복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할 때 네네. 이러면서 행복한 미래를 구상해 나갈 때 행복감이 좀 느끼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게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행복을 네.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승진을 하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그렇게 대화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도까지 네.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 순간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행복이 아니라 네. 속고 있는 거죠. 네. 진심으로 그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딩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바로 지금 현재를 즐기라는 거죠. 그렇죠. Gentlemen, what are the four pillars? Tradition, honor, discipline, excellence. Now, in this class, you can either call me Mr. Keating, slightly more daring, or Captain, my captain. Poetry, beauty, romance, love, these are what we stay alive for.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할머니 지금 행복하신가요? 나는 행복을 못해요. 내 몸이 허리가 아파갖고 포도지 저 끌고 댕겨요. 지금 이발을 하고 있지만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큰 욕심 없이 사회에 큰 불만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긴 뭐 먹고 살기 힘드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 이제 수입면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행복하다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순간을 즐기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네네. 같은데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행복의 어떤 척도라는 게 이 순간 즐기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요. 네. 순간을 즐겨라 그러니까 뭐 노세 젊어서 노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저도 거고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쾌락주의를 떠나서 네.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참아야 되고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을 좀 인내해야 되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네. 또
야, 내가 일단 대리가 됐으니까 과장이 돼야지. 부장이 되기 위해서, 부장이 되면 또 이사가 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야?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이거 일평생 쏘가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아름답고 행복한 오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일이 열매 맺어지는 거죠. 네. 그런 미래를 설계하고 네. 그 미래를 오늘에 당겨와서 내가 오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네. 식사 한 끼, 네. 그리고 대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네. 어떤 시청률이나 뭐 이런 걸 의식한다 그러면 이거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자체로 즐기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네. 그 부산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뭐 시청률이라든지 좋은 결과랄지 이런 건 자연적 부산물이 되어야 되겠죠. 네. 동양에서 생각하는 행복, 서양에서 생각하는 행복은 뭘까요? 동양에서 생각하는 행복과 네네. 서양에서 생각하는 행복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 하면은 주로 이제 비움을 얘기하잖아요. 비움. 먼저 서양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볼게요. 네. 서양은 동양과 좀 이렇게 비교하자 그러면 네. 체험에 주로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자면은 우리 한국화나 동양화 보면 여백의 미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꽉 채우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서양화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꽉 채우지요. 네. 그리고 뭐까지 합니까? 덧칠을 하거든요. 그렇죠. 유화는 덧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꾸만 뭔가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오히려 동양의 미 같은 경우는 여백이 있죠.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적 사고는 뭔가 둥글둥글한 거 좋아해요. 네. 근데 서양적 사고는 어떻습니까? 직선적이고 결과론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이 많은 거죠. 네. 물론 여기서 위험한 것은 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서양은 그렇고 우리는 이렇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다만 우리가 살아온 모든 문화나 배경이나 자연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양적 사고는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좀 중시 여기죠. 네. 그러나 서양적 사고는 개개인 개별에다 좀 중심을 두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네. 우리는 그냥 사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몇 개 먹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네. I had an apple. 네. 나 사과 하나 먹었다. 네. I had two apples.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걸 구체적으로 따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야? 뭐 그렇게 피곤하게 따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또 당연하게 네.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동양에서의 행복의 어떤 기준에 좀 근접한 건 비움의 행복이 있다면 네. 서양은 체움의 행복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역사적, 환경적 이런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네. 그것이 꼭 나쁘고 좋고는 물론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대부분 이렇게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느끼기보다 그냥 이해해 주는 정도가 그렇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쯤에서 사연이 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행복구 기쁨동에 사는 60대 여자 윤로라라고 합니다. 윤로라 씨께서. 네. 저는 제 스스로가 대단히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항상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자신은 항상 불행하다 이렇게 매일 투덜거리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래도 새 끼를 먹을 수 있고 걸어서 어디론가 갈 수 있다는 게 행복하지 않냐? 라고 조언을 해보지만 남편은 심드렁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는 남편. 행복의 조건 정말 있는 걸까요? 브라보 청춘클럽에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나는 새끼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하는 반면 나는 여기 고기 반찬이 없어서 불행하다. 나는 이래서 불행하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네. 행복의 조건이 있는 겁니까? 그럼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수현 씨가 네. 난 지금에 이 방송국의 사장님이 아니 돼서 네. 불행해 이렇게 하면요. 네. 사장님이 안 되면 불행한 거죠. 근데 나는 오늘 이 방송국의 일원으로서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 하니까 더더욱 행복해. 네. 물론 내가 아주 공부를 잘해서 뭐 더 좋은 뭐 어떤 것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나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방송이 좋아갖고 방송을 해. 네. 즉 행복이라는 것은 본질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비교하는 거 그만두셔야 됩니다. 아, 비교하지 않아야 행복하다. 그렇죠. 네. 비교급의 삶에는 네. 발전도 물론 있어요. 네. 하지만 항상 피곤함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수현 씨 비교해 본 적 있죠? 많이 있죠. 같이 제가 연기를 공부했었는데 같이 연기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 조금 잘 나오고 하면 저 친구는 열심히 살았구나. 저러면서 나는 뭐 했을까? 그 시기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했는데 또 반면에 좀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누군 더 많이 진행을 하네. 이런 생각도 조금씩 해보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비교가 사람을 제일 피곤하게 합니다. 네. 특히 우리가 뭐 엄친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야? 엄마 친구 딸은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쵸. 또 우리 뭐 방송국에서도 누구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되는데 뭐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은 인생에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 나대로 이것은 네. 이것대로 네.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서로 가장 어우러질 때 행복한 건데 네. 왜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냐 이거죠. 네. 그래서 행복의 전제 조건 먼저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말자. 또 다른 조건들이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이 많죠. 네. 그 비교해서 파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그 행복으로 통해서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교하지 말고 그다음에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네, 두 가지 정도만 잘 지키면 네, 많은 행복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네. 우리 수현 씨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어떻습니까? 닮아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이런 식이 아니었고요. 네, 네. 이렇게 이 금전적인 부분과 어떤 제가 그 만족할 만한 일들 이런 쪽이었거든요. 네네. 조건 자체를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따지고 보면 비교했을 때 불행했고, 그러고 나서 뭔가 더 내 시간이 없고 더 다른 것들을 준비하면서 지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해서 조건을 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우고 날 사랑하자. 그렇죠. 네.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뭐 그런 노래도 네. 있는데 뭔가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랄지 네. 최소한의 경제적인 거 네. 갖춰야 되겠죠. 네. 인문학이라 그래갖고 무슨 안빈낙도다 뭐 네. 그래갖고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이런 것들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실하게 자기 것을 좋아해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이 창출되고요. 네. 그 부산물로서 네. 경제적인 것들은 사실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일할 때가 정말 행복한 것 같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비교와 그리고 나 사랑하기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네,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인문학에서는 이 행복의 비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어떤 경제학자가
어느 섬을 아름다운 섬을 여행하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어부가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기를 좀 많이 잡았어요. 네. 근데 더 잡지 않고 그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인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자, 이거 이렇게 더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좀 해보시지 왜 그만둡니까? 그러니까 그럼 부자가 되면 뭐 할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이 좋은 차도 사고 뭐 좋은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제학자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네. 이런 아름다운 네. 이런 해변에 와가지고 네. 자녀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여행도 하고 낚시도 하고 네.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까 네. 그 어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 얘기한 거예요. 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면은 네. 그 추구한 만큼이 나를 피곤하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순간 가장 보람된 것을 하면서 나의 행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가운데서 서로 상생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네. 꽃이 하나가 피었어요.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네. 결실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꽃이 피니까 뭐가 날아오죠? 벌이 벌이 날아오잖아요. 날아오죠. 근데 벌이 날아와가지고 네. 벌은 뭐를 취합니까? 꿀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또 꽃가루를 다른 데 가다 묻혀져 갖고 그렇죠. 수정을 하게 하잖아요. 네. 바로 삶이란 이런 것이에요. 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줘야죠. 네. 그리고 너와 더불어 나를 실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인 차원에서의 행복이다. 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예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다 진짜 실제적으로 행복하고 경제도 이렇게 해야 돌아가요. 그렇군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네. 뭐라 그럽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데에서 결정되는 게 가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네.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신의 손길이라고 얘기한 그런 것이 사실은 더 본질적인 얘기예요. 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가 좀 봉사해 줄 때, 나눠줄 때 우리가 차가운 가격 곡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경제도 창출하고 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기보다 보람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려고 하는 정신, 네. 이런 것이 행복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까요? 무엇보다도 네. 내가 정말로 이거 좋아하는 건가? 아,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네. 근데 여기에서만 멈추면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이게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일인가? 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우리가 행복과 불행, 그 다음에 권태와 결여, 이 인생이라는 것은 이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생은 네.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과연 이게 뭐냐? B는 출생, birth. 네. 그 다음에 D는 죽음, 네. death.
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다 이거죠. 이렇게 B와 네. D 사이에 C다.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는 말인 것 멋진 같아요. 말이죠. 역시 네. 그 샤르트르다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매사가 다 선택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네. 너와 더불어 나가돼야 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한 선택, 이것은 결국은 나도 망치고 우리 모두를 망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너와 나 네. 더불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행복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에 중심을 둔 사람은 물질이 들어와야지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나 어떤 자아 성취를 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물질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네. 지금 이 순간도요. 불안하고 초조하게 생각하면요. 네. 우리 삶은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맞아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루에 5만 가지 정도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90% 정도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한단 말이죠. 네. 오히려 이럴 시간에 네.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나눔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값지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비옥하게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행복을 꿈꾸는 청춘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네. 근데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Keep a green tree in your heart. 당신의 마음속에 네. 푸른 나무 한 그루를 키우세요. 네. And perhaps 그러면 아마도 a singing bird 노래하는 새 한 마리가 will come 올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네. 자, 먼저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망과 행복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들이 내 삶으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는 나예요. 네. 근데 이건 이기주의로서가 나가 아니고 네. 내 본질을 잘 발현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것을 확산해 나가면서 이웃을 또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이 좋아지는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고 행복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행복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날이 왔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바라는 건 하나도 없어. 아프거나 말고 그것이 바라는 거지 뭐. 바라는 게 있으면 자식들 잘 사는 게 그저 잘 되는 것만 그거 바라지 뭘 바라겠어 이제 늙으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 손주, 손녀들 다 즐겨 보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지. 지금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에 가족들 이제 아프지 않고 항상 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계속 됐으면 하는 게 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돈도 이제 다소 벌고 싶지만 내가 욕심대로 버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으로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제 신념에 있는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전체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한 생활, 그런 면에서 행복하다고 봅니다. 젊건 늙건 만족하는 적은 없다고는 생각하거든.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할수록 이 행복은 내가 추구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바라서 내가 살아야 한다고 봐.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행복에 대한 명언들입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유명 인사들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명언을 보게 됐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장 크리스토프로 19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소설가죠. 로맹 롤랑은요. 언제까지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 가만히 견디고 참든지 용기를 내어 내쫓아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는 불행은 없답니다. 용기를 내서 쫓으시든지 잘 견디는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러시아 극작가 막심 고리키는요. 행복을 두 손 안에 꽉 잡고 있을 때는 그 행복이 항상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풀어준 후에는 비로소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지금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